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변수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엔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수가 할당되는 방법에 따라서 메모리 할당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그리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서튼 매크로 사용법, 리커시브 펑션 등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스코프에 따라서 글로벌, 파일 스코프, 로컬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메모리 클래스에 따라서는 스태틱 얼로케이션이 되느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되느냐, 그 중에서 다이나믹 중에서는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이냐, 매뉴얼 얼로케이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매뉴얼 얼로케이션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리어블들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프로세스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코드하고 정적 데이터, 코드 나머지 부분 다 데이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스택 데이터, 여기는 힙 데이터가 있는데 스태틱하고 글로벌 이런 것들은 여기 스태틱 데이터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베리어블들은 스택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 힙에 저장되는 매뉴얼 얼로케이션 베리어블들은 힙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펑션, 라이브러리 펑션은 뭐가 있냐? 첫 번째, 멜록이 있어요. 멜록은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그걸 할당한 다음에 그 주소를 보이드 포인트로 리턴을 해줘요. 프리는 할당된 거를 다시 반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프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그러면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함수를 수행한 결과를 좀 더 복잡하게 큰 그 결과를 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인트 변수나 아니면 뭐 더블 변수 이런 걸 내는 게 아니라 함수 수행 결과로 인티저 어레이 아니면 어떤 스트럭처 이런 걸 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펑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 이걸 볼게요. 5개의 인티저를 이제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인티저 A 5개 하고요. 그 다음에 5일 때까지 받고 그거를 거꾸로 출력하네요. 거꾸로 출력하고 싶다. 그래서 19, 18, 29, 36 이거를 36, 29, 8, 10, 19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면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pr5int.c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gcc로 pr5int.c 컴파일 하신 다음에 하면 1, 2, 3, 4, 5 이렇게 하면 5, 4, 3, 2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prnint를 보시면 여기서는 몇 개의 인티저를 입력받고 싶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몇 개에 따라서 배열의 크기를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할 수 있어요. n 내가 입력한 개수죠. 거기다 size of integer 이렇게 하면 인티저 어레이를 얼로케이션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걸 인티저 어레이, 인티저 포인터로 캐스팅을 하면 p는 인티저 어레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이즈 n만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에 어레이 했던 거 대신에 p를 쓰실 수 있는 거죠. p를 쓰셔서 할 수 있는데, 여기만 한번 복사를 해볼까요? 아까 걸 바꾼다 치고 여기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pr5int 여기서 어레이 이거 대신에 a 대신에 이제 포인터 p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트를 해서 n하고 i를 2개를 받은 거죠. 받아서 n을 입력받고 이렇게 했을 때 p가 아니고 이번에는 a죠. 그쵸? 우리 a를 가지고 할 거니까 a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레이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죠. 대신에 이번에는 5까지가 아니고 n까지 하면 되겠죠. n-1까지. 얘는 n-1부터 하면 되겠네. n-1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 했던 5보다 좀 더 일반적인 게 되겠죠. gcc pr5int.c 해보시면
implicit incompatible built in 멜록을 stdlib를 써야 돼요. 저걸 쓰시려면 pr5 input.c에서 보시면 여기 그 include 안 했죠. 그래서 include stdlib.h 하시면 저런 에러가 안 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됐죠. 수행한 다음에 5개 19 뭐였죠? 10 8 29 36 이렇게 돼 있어요. 5개 하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4개만 하고 싶다. 19 10 8 29 하면 29 8 10 19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3개도 할 수 있어요. 3개. 1, 2, 3, 3,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걸 하려도 멜록을 썼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멜록 안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인티저 p 어레이를 n을 받은 다음에 얼로케이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r5int 이제 5가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 대신에 이걸 하신 거 대신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거 바꾸서 int a n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n에 따라서 배열을 할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컴파일 하시면 gcc pr5.c 컴파일이 잘 돼요. 그리고 수행하고 나면 3 1 2 3 3 1 잘 되죠. 그쵸? 그래서 단순히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때문에 이걸 하진 않아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진 않고. 그러면 왜 필요하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로우 썸이에요. 2디멘셔널 어레이인데 각각의 로우를 알고 싶은데 로우의 썸을 할 때는 사실은 한 로우를 할 때 썸은 지금 한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로우를 할 때는 mi를 하시면 그냥 한 로우가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건 잘 돼요. 그런데 컬럼 썸을 하고 싶으면 컬럼 썸은 한 컬럼을 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컬럼이 연속적이지 않잖아요. 1하고 4하고 7을 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썸하고 컬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m이라는 변수를 주고 거기에서 j2번째 컬럼을 빼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m이라는 변수에 로우 사이즈 컬럼 위스에 m이라는 변수를 빼고 싶으면 그땐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example 보시면 여러분들 컬썸 2.c 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각 컬럼 썸을 구하고 싶으면 컬럼 2.c 해보시면 이거는 인트를 저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std c99를 써야 되겠네요. 컬럼 2.c 컴파일 해보시면 컬럼 12, 15, 18 이거가 나왔어요. 이전에 있던 어레이 썸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컬럼을 어레이로 뽑기 위해서 여기서 컬럼이라는 이 함수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써서 각 컬럼을 복사한 다음에 리턴을 했습니다. 이럴 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꼭 필요하죠. 자, 그런데 어서트 매크로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어떤 경우에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로 그것이 제대로 성공했는지 얼로케이션 성공했는지 알려면 널인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실패하면 널을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서트 매크로를 쓰시면 편해요. 그런데 어서트 매크로는 디버그에서만 동작을 해요. 디버그에서만 동작하고 릴리즈 모드, 즉 nDebug, not no debug죠. nDebug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서트 매크로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gcc나 cl nDebug 소스 파일을 하면 어서트 매크로는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룬 것이 리커시브 펑션인데 재밌죠. 이런 그림처럼 계속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팩토리얼 펑션 보시면 팩토리얼 펑션을
계승이죠. 1부터 n까지의 곱을 전부 다 곱하는 건데 그때 아이터레이티브하게 룹을 써서 할 수도 있지만 리커시브하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n이 0일 때는 1을 리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리턴하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런 함수를 리커시브 함수라고 합니다. 리커시브 함수는 이렇게 재기호출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재기호출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럴 때를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고요. n이 1인 경우 베이스 케이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리커전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를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해요. 리커시브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베이스 케이스와 리커시브 케이스 둘로 나눠져 있고, 언젠가는 베이스 케이스로 가도록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피니트 리커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걸 요약하면 멜록하고 프리 살펴봤고요. 멜록하고 프리가 꼭 필요한 경우, 함수에서 뭔가를 얼로케이션해서 줘야 될 경우라는 거죠. 그때 진짜 얼로케이션이 일어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서트 매크로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커전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인데 이것은 베이스 케이스하고 리커시브 케이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